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 시설 및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 5,046명의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017년 17,333명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말기암 환자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7.3%에서 22%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2017년 기준 국내 암 사망 환자 5명 중 1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호스피스 완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근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는 1967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증을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증상 관리를 시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최근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통증, 신체, 심리, 사회적,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일반 병동, 외래, 응급실에서 담당 의료진에 의해 치료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자문의 형태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상태가 악화돼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주치의가 치료를 중단,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입원형 호스피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이 의뢰를 주저할 수도 있어서 주치의의 진료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장기 기능의 악화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혹은 의미가 없는 상태가 있는데 이를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보통 암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더는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로 인한 이익보단 부작용에 따른 위험이 더 클 때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말기 통보라고 합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은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고통이 혼합된 총체적인 통증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환자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분노나 우울 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 통증에 대해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말기 판정을 듣게 된 환자들은 실제적인 몸의 상태는 동일할지라도 더 심한 고통 및 통증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말기 통보를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생애 말기 판정이 곧장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암의 고통을 환자 본인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014년 WHO에서 암 이외의 만성질환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비암성 만성질환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질환, 간경병증의 3개 질환을 추가하여 운영 중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완치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포괄적으로 치료하며 환자의 남은 시간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환을 진료하는 담당 의사가 말기 진단 및 통보를 하게 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와 가족의 이용 의향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자문형 호스피스 팀에 의뢰가 가게 됩니다. 이후 자문형 호스피스 팀이 환자, 가족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 작성 후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와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로 나뉩니다. 먼저 입원형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문형 호스피스의 주된 역할은 조정과 연계입니다. 1차적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 의사 및 간호사와 협동하여 완화적 돌봄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로의 연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환자와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와 돌봄의 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임종기 환자의 돌봄에 대해 교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체로 진단 후 암이 진행할수록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환자가 밤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비마약성 진통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순서로 단계를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 중독성 증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의학적 정의는 정신적 의존성이 생겨서 약의 섭취에 강한 욕구를 보이고 그 욕구 때문에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약을 찾아 헤매고 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은 마약 중독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통증이 있는 암 환자에게서 마약 중독이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드뭅니다.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통증 평가를 진행하고 진통제의 부작용을 확인하며 용량 조정 또는 약물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애 말기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가족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환자에게 통보할 때는 처음부터 남은 시간을 거론하는 등의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환자의 상황을 살펴가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상황이 나쁘대요. 완치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해 볼 수 있대요. 남은 시간을 통증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환자에게 남은 시간 동안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까운 인간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계 분들과 같이 영적 돌봄을 받으면서 남은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면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말기 환자는 응급실을 방문해도 입원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입원 가능하며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증상 조절을 퇴실하였다가 자문형 호스피스 외래에서 정식적으로 입원 절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통증이 없는 말기 환자도 있나요? Yes, 맞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66%가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통증 없이 지내는 말기 암 환자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통증 조절로 통증 없이 생의 마지막을 평화롭고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아도 돼
주치의와의 관계를 무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 환자,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던 환자들이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돌봄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 원활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임종 직전에 찾아오시는 것보다 조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개선된 인식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불량입니다. 암세포는 환자로 하여금 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게 하므로 식사를 잘 못하는 환자들은 영양 불량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따라서 가정과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 시설 및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 5,046명의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017년 17,333명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말기암 환자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7.3%에서 22%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2017년 기준 국내 암 사망 환자 5명 중 1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호스피스 완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근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는 1967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증을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증상 관리를 시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최근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통증, 신체,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일반 병동, 외래, 응급실에서 담당 의료진에 의해 치료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자문의 형태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상태가 악화돼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주치의가 치료를 중단,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입원형 호스피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이 의뢰를 주저할 수도 있어서 주치의의 진료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장기 기능의 악화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혹은 의미가 없는 상태가 있는데 이를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보통 암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더는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로 인한 이익보단 부작용에 따른 위험이 더 클 때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말기 통보라고 합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은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고통이 혼합된 총체적인 통증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환자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분노나 우울 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 통증에 대해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말기 판정을 듣게 된 환자들은 실제적인 몸의 상태는 동일할지라도 더 심한 고통 및 통증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말기 통보를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생애 말기 판정이 곧장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암의 고통을 환자 본인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014년 WHO에서 암 이외의 만성질환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비암성 만성질환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질환, 간경병증의 3개 질환을 추가하여 운영 중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완치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포괄적으로 치료하며 환자의 남은 시간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환을 진료하는 담당 의사가 말기 진단 및 통보를 하게 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와 가족의 이용 의향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자문형 호스피스 팀에 의뢰가 가게 됩니다. 이후 자문형 호스피스 팀이 환자, 가족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 작성 후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와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로 나뉩니다. 먼저 입원형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문형 호스피스의 주된 역할은 조정과 연계입니다. 1차적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 의사 및 간호사와 협동하여 완화적 돌봄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로의 연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환자와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와 돌봄의 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임종기 환자의 돌봄에 대해 교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체로 진단 후 암이 진행할수록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환자가 밤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비마약성 진통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순서로 단계를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 중독성 증상이 생기지 않냐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의학적 정의는 정신적 의존성이 생겨서 약의 섭취에 강한 욕구를 보이고 그 욕구 때문에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약을 찾아 헤매고 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은 마약 중독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통증이 있는 암 환자에게서 마약 중독이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드뭅니다.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통증 평가를 진행하고 진통제의 부작용을 확인하며 용량 조정 또는 약물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애 말기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가족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환자에게 통보할 때는 처음부터 남은 시간을 거론하는 등의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환자의 상황을 살펴가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상황이 나쁘대요. 완치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해 볼 수 있대요. 남은 시간을 통증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환자에게 남은 시간 동안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까운 인간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계 분들과 같이 영적 돌봄을 받으면서 남은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면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말기 환자는 응급실을 방문해도 입원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입원 가능하며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증상 조절 후 퇴실하였다가 자문형 호스피스 외래에서 정식적으로 입원 절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통증이 없는 말기 환자도 있나요? Yes, 맞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66%가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통증 없이 지내는 말기 암 환자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통증 조절로 통증 없이 생의 마지막을 평화롭고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아도 돼 주치의와의 관계를 무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 환자,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던 환자들이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돌봄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 원활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임종 직전에 찾아오시는 것보다 조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개선된 인식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영양불량입니다. 암세포는 환자로 하여금 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게 하므로 식사를 잘 못하는 환자들은 영양불량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따라서 가정과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